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울산의 선택 4.15 총선 동구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현정택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시기지요. 오늘 토론회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제4항에 의거 3명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지금 후보가 앉아있는 자리 배정과 앞으로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 권명호입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종훈 후보입니다. 예, 언제나 노동자 주민 편 기호 7번 김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김태선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세 분의 양력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 제5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기호 7번 민중당 김종훈 후보. 현역 국회의원이며 울산시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네, 본격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상호 토론 2차례,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있는 타이머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30초 전, 빨간색 불은 종료 표시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권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안보, 외교 등 모든 곳에서 경고등이 울리고 있으며 조국 사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법치주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동구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제는 화합과 상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권명호를 선택해 주시면 기울여진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어려운 동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모두 발언, 다음으로 김종훈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2016년 동구 주민들은 58.8% 압도적 지지로 김종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동구 노동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저 김종훈 부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이지 죽도록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이제 가는 길도 찾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정치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노동자 서민을 이야기하지만 4년간 지켜본 모습은 늘 가진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 서민 편, 저 김종훈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모두가 말씀하십니다. 동구는 김종훈입니다. 네, 모두 발언 1분 김태선 후보에게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김태선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전화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어린 두 생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현장이 참 참혹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와 개혁 정치의 싸움입니다. 동구의 몰락이냐, 새로운 희망의 동구냐의 싸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낡은 정치로는 몰락에 가까운 동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동구가 바뀝니다. 새로운 동구 시대, 문재인 정부와 저 김태선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세 분의 후보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김종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동구는 노동자와 지역의 경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4년간 참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25%가량 삭감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동구 노동자들에 대한 가족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한 분이 하셨어요. 적금과 보험을 깬 지는 오래되었고 아이 돌반지뿐만 아니라 결혼 반지도 팔아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그래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가? 본인들은 900억이 넘는 돈잔치를 하면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어떤 갑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부터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 또 지역 경제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주 선수가 임금 체불을 했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책임법, 이 문제는 원청이 바로 임금을 지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사회문화복지 체계를 다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떠날 건가 머물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떠나간 자리 우리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저 김종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김태선 후보에게 기회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현 시기 동구 경제 부활의 핵심은 조선산업입니다. 동구의 조선산업은 동구만이 아니라 울산과 국가의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과거 동구의 영광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던 기성 정치인들 과연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동구가 살려면 조선 산업이 회복되어야 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토론회에서 울산 동구의 21세기형 동구의 신화를 다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첫째, 뼈를 깎는 기업의 경영 혁신. 둘째, 미래 조선 산업을 대비한 융복합 산업 구축.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셋째, 정부는 절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역시 기쁘게 땀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 신화의 3박자. 정부의 지원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집권여당의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울산 동구를 강력하게 연결해 동구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저 김태선이 꼭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1분 30초 잘 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명호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울산은 태화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이 경기 침체로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동구는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현대중공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 일감 지키고 조선 산업 활성화시켜서 동구 경제 되살려야 합니다. 동구 경제가 살아나면 울산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해결책 없는 공안 구호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찾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누구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구는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동구 경제 살리는 법안 만들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특별법 만들어서 일감 확보하고 일자리 지켜서 지역경제 살리겠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동구 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가 내건 공약 관련해서 개별 질문을 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고요. 먼저 김태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동구에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인데요. 체류형 관광지로서 동구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공약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분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동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동구에 와서 구경하고 먹고 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체류형 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 중 하나가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부지는 대왕암에서 서쪽, 그러니까 대왕암과 슬도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부지는 2019년과 작년과 올해 각각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울산시가 사들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왕암 공원 조성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시에서 상업부지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동구는 울산시와 이 문제로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여기에 유명 호텔이나 리조트를 유치하면 됩니다. 유명 호텔이나 브랜드 리조트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왕암 공원뿐만 아니라 방어진 일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해서라도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명호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후보는 조선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또 조선산업 특별 지원 및 육성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발의해 조선산업 활성화시켜서 동구 일감 지키고 일자리 늘려 동구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조선해양 첨단 혁신밸리 구축, 차세대 미래 선박 개발 선도, 연구개발 혁신 첨단 테스트 기반 구축, 조선해양 콘텐츠 특화도시 구축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기준 세계적 조선산업의 불황이 다소 해소되는 추세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선산업 회복 시기의 세계 선박 수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걸로 예상이 듭니다. 미래 조선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울산 동구를 세계적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확고부동한 지위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상생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획과 첨단 스마트 친환경 선박 사업을 통해 동구를 최고의 조선해양산업 자리로 매김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여 울산 동구를 조선산업의 선구자로 만들고 이를 통해
동구경제 반드시 네, 살리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김종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가 총 사업비 1,603억 원으로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교 연구소 친환경 스마트 선박 구책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셨는데요.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국 경제는 여전히 조선산업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할 때 여전히 조선산업은 우리 산업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조선산업을 고도화할 때 그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온 결과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가 지난해 유치를 하게 되었고 1,603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기술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게 되고 또 친환경 스마트 선박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 조선 해양 기술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동안에 동구에 있는 연구소 옮겨 감으로 인해서 여기가 산업 생산기지만 남는 거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유치 작업이 되면 여러 가지 일자리와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포국가 산단인데요. 마성 터널을 넘어가면 제가 있을 때 11만 평 정도를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특화 사업으로 해보자 이래서 미포 산단을 구성하게 됐는데 93개 기업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많은 기능을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질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자, 이번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품격 있고 내실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5분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후보 두 분에게 고루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은 짧게, 답변의 시간은 충분히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권명호 후보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태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저에게 마스크 구입 예산을 미래통합당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김태선 후보께서도 그걸 잘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국회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우리 김태선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그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나오셔서 그 당시 마스크 구입비가 개당 1,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800원이면은 이 많은 수량을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14억을 삭감해달라는 요청으로 그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태선 후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자, 그거 예산 삭감이라는 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예결위원들이 그 안에 차관들하고 미리 만나서 삭감을 요청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네, 그 회의록은 저도 봤습니다. 회의록을 네네. 제가 가져왔는데 이 회의록 전체를 다 제가 발췌를 하고 형님, 그거 그 부분만 국회에서 예. 예산 과정은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별로 그러니까 예결위가 여기 구성되는데 회의록에 그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회의록에는 그게 발언하신 없습니다. 회의록이 회의록이 여기 왜냐하면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장차관을 불러놓고 미리 예산 심사합니다. 아니요 회의록에 나온다고 이 회의록이지 제가 그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 회의록인데 여기 김강림 복지부 차관께서 네.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태선 후보께서 이제 정치 출발을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방송 토론회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은 권명 후보께서 국회 그러니까 예산 운영 논리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회의록을 이게 보고 뭐냐면, 하시는데 이게 잠시만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면 사실이 아닌 것은 허위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이거는 그러한 권명 책임도 후보께서 국회 운영론을 예.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운영- 그게 뭐냐면 장차관들하고 미래통합당 장차관들이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미리 이거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원을 하든 시의원을 하든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동안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물가의 변동에 있어 자체 삭감을 해도 됩니다 하고 삭감 리스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럴 수 경우니까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국회 예산이 그걸 지금 자꾸 국회 부정하시면은 아니다. 장차관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내려와서 잠시만요. 미래통합당 얘기를 제가 만났습니다. 주도를 하는데 자꾸 부정하시면은 이거 유권자들이 아니 부정이 아니고 저는 사실 얘기 말씀드리는 현혹될 겁니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요걸 꼭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이런 방송에서나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공약 관련해서니까 네네네. 제가 간단하게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동구 해양 관광벨트 프로젝트라고 했었는데 화암추, 동진, 상진, 남진, 대항암 해안길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그럼요. 지금 이미 예산이 확보된 뭐 보미탕이라던가 그리고 방어진 그리고 화암추 그것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구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시비도 드려야 되고 국가 예산도 들여서 건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우리 되죠. 잠시만요. 우리 네네. 또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 물어봐. 예, 두 분께 물어봐야 되니까 지난 토론회 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 예. 제출 잘 모른다 하셨는데 예. 그때 보니까 예. 자료를 예. 제출을 거부를 하셨다고 예. 그렇게 매니페스토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공약 관련 또 이런 것들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매니페스토 그 자료 저도 그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누락을 우리 실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간인가 계속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권명우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유권자들 보시기에도 5분의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질문과 답변을 핵심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김종훈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권명호 후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미래통합당, 전신 뭐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5.18 문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 김술래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만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경원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권명호 후보께서는 5.18이 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항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5.18 관련해서는 예. 5.18 민주화 항쟁이라고 다 이름을 지었고 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네. 예. 그럼 미래통합당 안 하셔야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미래통합당 인식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예, 그 당의 문제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예, 옳은 것은 아니죠. 중에서도 그러다는 거죠. 다, 예. 다 고른 것은 아니고 그 개의 국회의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좀 예, 차별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네. 하나 더 드려볼게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관계 근거해서 법원 판결에는 수정하지만 지난 토론에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 뭐가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타까운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권명호 후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그러면 이런 탄핵 어떤 절차가 있을 때 동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부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예. 그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탄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질문하실 때 예. 탄핵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거는
대법원의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법적 책임을 저희 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안타깝고 이게 역사 부정 이제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들어본 거고요. 그걸 역사 부정이라고 예, 꼭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이제 김정은 의원께서는 아까도 무슨 모두 뜻인지 발언하실 알겠습니다. 때 제가 통상임금 편 관련해서 또 이렇게 물어볼 게 하는데 있어서 제가. 너무 예, 이게 알겠습니다. 편가르기 하는 국민을 편가르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태선 후보께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통상임금 관련 질문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1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는데 1차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네. 2심에서 이것이 부정되는 부정됐죠. 거든. 네, 네, 실제적으로 재판 개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예,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럼 네. 그때는 사법농단도 많이 했는데 혹시 그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 개입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신의성실 정부 때. 원칙을 네. 예,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는 어떤 기준점을 들이댄 것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상임금에 지금 예. 박근혜 정부 예. 때는 이겼다가 지금 뒤집혔잖아요. 이게 예. 지금 실제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포함 안 시켜가지고 실제로 돈을 더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법률 근거 재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의 책임이고 그리고 재판에서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당연히 이제 제가 인정하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7년째 소송 중인데 여기서 네. 어떻게 답을 내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럼요.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리는 어떤 임금이거든요. 이건 정말 떼어먹으면 안 된다. 이걸 기다리는 우리 노동자들 많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완전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이게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각별히, 이제 예, 저희 박근혜 예. 정부처럼 저희가 예.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알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900억씩 뭐 1,700억씩 돈 잔치하면서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 못 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고명 후보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동부회관 같은 경우는 공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시장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공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예. 해보셨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때-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간담회 참석해서 왜 시의 협조를 받고 또 예, 김정은 예, 의원께서 예, 예. 또 국비도 뭐 어느 정도 알아보겠다고 예, 그렇게 예. 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은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제는 김태선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권명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토론회 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 못 지어서요. 그 일감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원천과 학자금 안정용품 복리후생을 원천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이 부분이 현수막에 문제 붙여 있는 공약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토론회 때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현수막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토론회에서 이제 공약을 이거 보고 잘못됐구나. 이래서 혹시 교체하신 거 혹시 그런 겁니까? 전혀 혹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선거를 처음 해보셨는가. 저번에 북부에는 뭐 출마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사퇴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선거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위치도 이동할 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내용 자체도 공교롭게도 그날 하필 공교롭게도 그날 하필 그래가지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도 변함없는 게 그러면 우리 정말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 그 하청업체 다른 근무한 질문입니다. 직원들을 다른 질문. 위해서 네. 복지 처우에서는 일감을 뺏기지 노력을- 않기 위해서 예. 일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 사장의 역할 말고 국회의원의 역할. 일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역할. 그 군산의 그 민주당 후보인 신영대 후보가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동구의 일감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떻게 뺏기지 않겠냐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 방법이 궁금해서요. 우리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이라든지
또 우리 아니, 특별법 제일- 지원이야 신영도 예. 후보도 똑같이 지정하자고 할 건데 예, 그건 그러니까 감동물밖에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김태선 실제로 후보는 어떤 대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김태선 후보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니, 실제로 무슨 예. 대안이 있냐고요. 대안이 대안이 있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할 일을 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계속 해놓고 답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신영대 후보인데 그러니까- 신영대 후보도 특별법을 낸다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회사 경영진하고 만나서 분산 조선소에 빼앗기지 않게 하고 경영진을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거지. 대화하고 이걸 국회의원이 법률로 또 만들겠다는 국회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법률을 겁니다. 또 제 말은. 만들어서 우리 조선산업의 메카인 일감을 뺏기지 우리 않겠어. 동구의 법률을 어떻게 만듭니까 도대체? 일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법률을 자꾸 만든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뭐 아니 제가 부정적인 제가 그 주도권이니까. 주도권이라도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김태선 후보님은 일감 뺏기지 않고 일자리 늘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태선 방법이 후보도 지금 저에게 그런 권명 힘을 후보님, 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많이 응원을 답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제 김종훈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 예. 이게 울산 동구에 예. 1,603억으로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제가 사무처장 울산시장 사무처장 할 때 예, 예. 그 시 예산 담당관들하고 같이 저도 예. 이걸 논의했고 예, 예.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예. 기재부 총괄실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울산 동구의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 설립 비용은 188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 제가 어제도 예. 확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188억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에 188억이고요. 예. 1,603억에서 1,400억, 그러니까 188억을 뺀 1,400억 정도는 R&D입니다. R&D. 예. 이거는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구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와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은 우리가 3천억 정도 아니, 이렇게 했죠. 이게- 그게 이제 예타 과정에서 이게 정확히- 1,603억으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후보님, 잠깐만요. 전체 그러니까 그 예산에 들어오는 기술센터와 R&D 다 포함이 되겠죠. 아닙니다. 그 포함 이거는- 전체를 해서 이건 제가- 그러니까 1,603억이 이미 그 예타를 통해서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됐고. 그거 맞습니다. 1,603억이 인정된 거 그러니까요. 맞는데 그 이후에 그 동구로 사업이 유치되는 시작되는 건 거죠. 188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확인해 주십시오. 전체 예산이 동구로 오는 자율운항 거는- 선박에 따른 아니죠. 예산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율운항 선박 예. 기술 개발 사업이 예. 1,603억입니다. 그렇죠. 울산 예, 예. 동구로 오는 그 김종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 설립은 예. 1,603억이 아니고 188억입니다. 1,400억 원은 동구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R&D를 통해 가지고 울산 실증센터에서 연구 개발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센터 전체에 따르는 어떤 예타가 우리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김태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호 토론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 유권자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 먼저 김종훈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근에 그 엠버방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들이 사실상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대표께서는 인식이 아직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다. 호기심에 의해서 들여다본 것이다. 본 것은 구분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어떤 통신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본인들이 다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을 특별 결의안으로 제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권명호 후보께서는 어떠한 이식인가요? 저번에도 그걸 예. 물어보시던데 예.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시지 왜 자꾸 저에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인의 인식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당연히 잘못된 것은 또 처벌받아야 되고 예. 또 우리 사회에 그런 나쁜 암적인 존재는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 이제 주요 당직자들이나 또 대표들이나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까지 김정은 할게요. 의원께 뭐 알겠습니다. 이전의 그런 뭐 이석기 의원 문제나 이런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거기까지 우리 하시죠. 동구를 거기까지 해서 또 걱정하고 떠나가면 다른 얘기가 미래를 질문 외적으로 가니까 다른 얘기 설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후보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서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설계가 다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 그럼요.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굉장히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주민 복리와 복리 정진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서부회관이 있던 것이 매각이 되어 버렸고 그 문제를 공공복지로 돌려보자고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행정의 인식은 대단히 미온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4,000세대가 2,700세대 가까이가 더 들어오게 되면 거의 7,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주민 행정 복지 편의시설이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는 관점입니다. 제가 그게 짓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표를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또 구청장을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또 제가 동작구나 이런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런 협의를 해서 충분히 내놓더라고. 행정도 거기에 참여해서 또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취지 동감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해보자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네. 저는 자이 아파트에서 설계가 끝났고 그래서 보면 설계 부분이 끝나기 전에 애초에 서부 아파트 주민들과 자이 그 건설사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됐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본 거고요. 근데 이미 예, 알겠습니다. 끝난 상황에서 예, 예. 그 서부 아파트 끝난 상황이 주민들에게 아니고요. 희망을 이거는 준것 현재 같아서 진행형이고 희망 고문이 아닐까 진행형이고 안에 어떤 간에 상가 부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여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그것도 이미 아셔야 다- 됩니다. 그걸 뭘 이미 다 들어간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리가 안 돼 예, 있잖아요. 이미 정리돼 있어서 그 예, 부분은 저도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만 김태선 후보에 더 예, 질문을 해야 될것 해볼게요.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어제 이제 단일 후보를 네, 네. 말씀하고 저희가 하셔가지고 제가 참 당황을 했습니다. 네. 최소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제 연락이라 하셨으면 네. 같이 고민이라 좀 해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급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의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에서는 이것이 또 정치 공세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퇴근 뉴스에서도 그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문자로 이제 바로 이제 어쨌든 간에 단일화 김대선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자회견에도 나와 있지 않고 주민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이게 그냥 말만 무성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상대가 있을 때는 답변 같이 시간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저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화도 그랬으면 직접 드리고 좋겠습니다. 예. 전화도 드리고 예. 했던 네, 이유를 김종훈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끝이 났습니다. 질문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김태선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우선 그 권명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심재철 후보님 아시죠? 권명호 후보님? 예, 네, 잘 국회- 알지는 못하고 우리 당에 국회 예,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시죠. 네, 네. 이분이 그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라디오 방송에서 했다가 유세 현장에서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야 못하겠습니까마는 설사 탄핵을 추진한다면 뭐 대통령의 실정이라던가 그리고 뭐 최순실 비선 실세라든가 하는 사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치 공세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좀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고 저는 오직 우리 동구가 어려우니까 동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에 네. 그런 그렇다면 잠못 다행입니다. 들고 잠못 들고 하지. 심재철 후보님이나 다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심재철 후보의 저는 다행이라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심재철 후보하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네. 없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늘- 동구의 우리 늘 후보님들이 자꾸 이 미래통합당의 당의 후보님이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저에 네. 관한 일 그러니까 동구의 우리 미래통합당 동구의- 후보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동구에 관한 하고 있지 제가 않다는 그러면은 부분은 동의합니다. 제가. 손혜원 전 지금 무소속 의원님 무소속이잖아요. 잘 무소속입니다. 지냅니까? 그 당에 무소속이죠. 있으잖아요. 잘 지냅니까? 저희 당이 그분의 아닙니다. 행동이 무소속입니다.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 저는 관한 이야기, 대통령 우리 동구, 탄핵이라는 거는 동구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그러한 좋은 자리였으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동구의 미래통합당 네. 후보님께서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생각을 하며 여쭌 거고요. 예. 그렇지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지금 동구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광화문광장에서 모여서 노력을 했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종훈 의원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장관들 면담하고 마이크 잡고 목청 높이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이 바뀐 게 없습니다. 절박한 호소에 그칠 게 아니라 절박한 싸움을 만들고 앞장서야 했습니다. 의원직 재선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의원직을 걸고 동구민들을 대변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 공보물이 노동당 하창민 후보께서 아마 김종훈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에서 왜 이렇게 좀 분열이 나고 그리고 김종훈 후보를 이렇게 불신하는가라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분열이라기보다도 저에 대한 엄중한 어쨌든 간에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어떤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법인 분할 본사 이전 또 노동자들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비껴서고 물러선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서 초기에는 이제 집을 거기 두고 있다가 집도 두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산에 서울로 오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한 거죠. 네,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힘이 좀 부족해서 네. 못한 건 네, 있었지만은 충분히 답이 된 오히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자기를 충분히, 그때 다 이렇게 네. 하지 네, 못한 충분히 안타까움에 이해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좀 그 전에 말한 책임을 단일화 다하기 관련해서 노력을 제가 좀 했습니다. 말씀 좀 예, 예. 드리려고요. 네. 저의 단일화 제안은 울산 동구에서 미래통합당만은 막아야 된다는 저의 절박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저희 대한민국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런 동구에서 또다시 미래통합당이 지금 진보 개혁 세력들과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로였고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도 단일화 논의는 진행 중이고 이걸 제가 먼저 제안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 과정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김태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 권명호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동구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주지가 여기입니까? 네,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방어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냥 주소지만 거기죠. 주소지가 집이 동구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지가 아니요, 이제 여기죠. 다른 이제 아파트나 자택은 다른 곳에 있죠. 집이 있으니까 주소가 있죠. 아니요. 네. 다른 아파트 곳에 말고 주택입니다. 네. 다른 이제 외지에는 뭐 가진 건 없습니까? 외지에 집 있습니다. 있죠. 제가, 네. 지금 이제 부모님 네. 집 계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동구를 위해서는 저번에 이제 물어봤는데 네. 뭐 그렇게 한 일은 없다. 아니, 뭐 학교 동구에 한 일은 졸업하고는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예, 뭐 저는 제가 듣기로는 노동자의 그 아들, 현대중공업의 이제 아들로서 그건 아버지 이야기고 네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 아들로서 말고 현대중공업의 아버지가 아들, 일을 했으니까 노동자의 아들로서 우리 동구에 했다. 아니죠. 이해했다. 저는 제 이제 친구들도 그랬고 그래, 이제 노동자를 그 정도로 아버지로 둔 이제 알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 스스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주민들은 이제 다 아실 거고 행정관으로서 이제 한 달 하셨고 한 달을 또 거의 그다음에 사실입니다. 또 플러스 이제 10달 하셨는데 네, 네. 거기 하는 이제 업무가 네. 이제 어전 관련해서 뭐 일정을 이제 조정하고 하는 일을 하셨다는데 대통령님이 전체 일정을 짜는 과연 겁니다. 그게 대통령님하고 우리 같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국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리 김종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원도 거쳤고 구청장도 거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이제 국회에 가서 일을 했니 안 했니 이제 주민들이 또 그러고 또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우리 김태선 후보가 국회의원 되시면은 이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저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네. 우리 또 주민들이 저는 이제 청와대 있어서 행정관뿐만이 제가 아니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에서 정책연구위원을 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를 직접 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했죠? 정책연구위원은 1년 반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당이라는 게 정부 부처와 대화를 하기 이제 때문에 또 중앙당, 국회, 이제 청와대 예, 행정관, 됐습니다. 이제 국정 또 경험을 우리 전했습니다. 김정은 후보에게도 법을 또, 만드는 과정에 직접 또 참여를 시간을 했기 때문에 드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 시간을 드려야 스스로는 되니까. 삼박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국정 경험에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후보는 시간 드려야 되니까 그렇고 그런 경험과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구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 동구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고 땀 흘리고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과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종은 후보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검 폐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그 임기가 다 끝나갈 시점에 국회의원 특검 폐지를 해야 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운동을 하시는지 그런 게 이제 차라리 우리 이제 국회의원은 다 개별적인 또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애당초 처음 가셔서 그런 입법을 발의를 하고 그렇게 또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특검 폐지에 좀 참여를 했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회 하러 간다니까 주민들이 꼭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중이 참 제 머리 못 깎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딱 들어서 제일 먼저 받는 게 국회 특권 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단 하나도 변한 게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특권 내리기 국민발언위원을 모집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이 부분을 청원을 해서 만들자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개혁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구나 하는 인식을 해서 국민 참여형 어쨌든 간에 발의를 해서 21대 국회는 반드시 그걸 해결하자라는 의지의 알겠습니다.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단일화 관련해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김태선 후보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저는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대상이 그 단일화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상호 토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유권자들께 못하신 이야기를 마무리 발언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의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그들입니다.
동구는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위기의 동구, 몰락한 동구, 동구를 이렇게 만든 미래통합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저 김태선이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권명호 후보 30초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동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상생으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동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울산 동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자, 김종훈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회에 가보니 판사, 검사, 변호사도 참 많으시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게 되니까 있는 사람들 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노동자 주민 편 단 한 사람 김종훈 곁에 두면 안 될까요? 저 늘 주민들과 한결같이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주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동열 후보와 기호 9번 노동당 하창민 후보의 연설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